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최근에 이제 SEC와의 재판을 승소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SEC 위원장이 폴 애키스는 리플에게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ETF죠. 이 ETF에 대한 승인, 그 기대감이 더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시면 미 SEC 위원장 리플 소속 언급, 그래서 혁신 촉진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폴 애킨스, 즉 SEC 위원장이 XRP 발행사 리플과 SEC 간 벌여졌던 소송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애키스 위원장은 이날 SEC와 리플 간 소송이 종결된 것, 법적 공방이 정책 위반 테이블로 전환될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애키스 위원장은 소송 종결은 혁신을 촉진하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체계를 구축할 기회도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SEC의 폴 애키스 위원장은 리플과의 소송 종결이 정책 변화의 기회라고 밝히고 있고요. 소송이 끝나면 투자자들을 보호하면서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의 이 정책 변화, 그쵸? 이 정책 변화는 XRP의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SEC 위원장인 폴 애키스는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이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폴 애키스라는 분은 명확한 규제 체계 수립을 지향하는 사람인데, 자, SEC 의장으로서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암호자산은 대부분 증권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이는 기존의 하위 테스트를 모두 토큰에 일률 적용했던 태도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발언이었고요. 규제의 유연성과 명확성을 강조한 변화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알기 쉽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이 폴 애킨스는 가상화폐 친화적인 인물인데, 이분은 SEC의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지만 가상화폐를 무조건 규제, 그쵸?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어떻게 열어줘야 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친화적이냐면, 일단 가상화폐에 대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코인이 증권, 즉 불법 투자 상품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코인을 무조건적으로 규제할 게 아니라 어떤 건 자유롭게 두자는 입장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규칙을 분명하게 만들자. 이 규칙 굉장히 중요하죠. 이 규칙을 분명하게 만들자라는 태도 또한 기업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명확한 규제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인은 신고 없이도 발행할 수 있게 해주자는 안을 내기도 했다라는 거죠. 또한 개인이 코인을 직접 보관, 그쵸? 보관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은행이나 거래소에 맡기지 않고요, 내가 직접 내 코인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블록체인의 기본 뭐예요, 여러분들? 철학, 그쵸? 기본 철학에 가까운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되게 높이 사는데, 관련 기업에 본인이 직접 뭘 하고 있어? 이분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실제로 폴 애키스는 코인 관련 회사에 투자하고 있기도 하고, 디지털 자산 정책을 만드는 모임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이제 혹은 정책가로서 가상화폐 발전을 밀어주는 사람이다. 즉 가상화폐의 친화적인 인물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SEC 리플 ETF 승인 의견 수렴 중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서 뉴욕 증시 3호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리플이 3호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 등 주요 운용사들이 제출한 XRP 혐의 ETF 신청에 대해 SEC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암호화폐 업계와 기관 투자들은 SEC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전향적인 태도라는 건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SEC가 리플 ETF 승인 여부를 최종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 등 주요 운용사들이 제출한 XRP 혐의 ETF 신청에 대해서도 SEC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SEC는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대형주 펀드에 포함된 XRP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곧 종료가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치우나스는 XRP ETF에 이르면 9월에서 11일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현 시점에서 승인 확률은 약 85%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SEC 승인을 기다리는 XRP ETF에 대한 날짜, 제출 및 향후 계획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SEC는 현재 XRP ETF에 대한 여러 건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SEC는 최근 상장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은 코인베이스 파생 상품 거래소와 같은 플랫폼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선물 시장에서 거래된 암호화폐는 뭐다?
ETF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캐나다는 2025년 6월에 여러 XRP ETF를 출시했지만 미국은 아직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SEC는 이러한 신청 대부분에 대한 최종 결정을 언제 2025년 10월까지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실제로 SEC 승인을 기다리는 XRP ETF에 대한 목록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 승인 또는 거절 결정은 대부분 2025년 10월달, 그쵸? 10월 중순에서 뭐 말 사이, 그쵸? 말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절차가 더 지연이 된다라면 늦어도 2025년 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진짜 본게임, 계속 말씀드리는 이 본게임이죠. 이 본게임은 ETF가 승인이 되고 그동안 리플이 계획하고 있었지만 진행하지 못했던 뭐 IPO 상장이라든지 뭐 CBDC죠. CBDC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런 것들이 한 방에 터지면서가 진짜 본게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비트코인이 현무 ETF 승인 이후에 가격이 무려 131%가 상승했던 선례를 고려할 때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비트코인 상승력의 최소 3배에서 4배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리플의 밸류를 의심하지 말고요. 믿고 신뢰하면서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현재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4,500원에서 4,000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승 관점에서는 4,500원자리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최소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확인하는 무빙이 나와줄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간헐가 수급이 들어와 준다라면 더 큰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도 크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해서 4,500원 아래에서 이렇게 무빙이 이어지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쌍바닥을 체크하러 M자 모양으로 4,000원자리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000원자리까지 내려오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매수로 대응하면 되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이고, 4,000원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구간에 매집을 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4,000원자리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시라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